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예전처럼 크게 아픈 데는 없는데 자꾸 몸이 가라앉는 느낌, 밥 먹어도 기운이 안 올라오는 느낌, 잠을 잤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은 그 느낌 말입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가끔 가슴이 두근해서 앉아서 쉬어야 하는 날들이 늘어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걸 다 나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기 건강만 연구해온 장수학 박사 김도연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너무 자주 들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90이 넘어서도 직접 밥을 해 드시고 손주와 웃는 분들도 계세요.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제가 기록했던 수많은 사례를 다시 보니 무너지신 분들과 끝까지 건강하신 분의 차이는 딱 네 가지였습니다. 물, 근육, 영양, 사람. 이 네 가지만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를 숨김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걸 아시느냐 모르시느냐에 따라 85에서 멈추느냐, 100까지 웃으며 가느냐가 갈립니다. 요즘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분, 오늘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요즘 몸이 보내는 신호,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몇 년 전 78세 이경우님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엔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밥맛이 없고 기운이 빠지며 머리가 자주 어지럽다고 하셨죠. 혈압도 높고 당 수치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약이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물은 귀찮아서 거의 안 마시고 식사는 대충 라면으로,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부인을 여의고 혼자 지내다 보니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경우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이 120에 80으로 내려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가 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4번 물 마시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그리고 매일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들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85세 이전에 무너지게 만드는 4가지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무뎌지는 게 바로 갈증 감각입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알았는데 이제는 물 생각 자체가 잘 안 나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어지럼증이 자주 찾아옵니다. 한국노년의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60%가 만성 탈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73세 박미영 님도 그랬습니다. 오후만 되면 어지럽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하루에 물을 컵 2잔도 마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하루 4번 정해진 시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컵씩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점심 30분 전에 한 컵, 외출하고 돌아와서 한 컵, 그리고 자기 2시간 전에 마지막 한 컵이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4컵이 채워집니다. 다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 드셔야 합니다. 물을 너무 빨리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물 몇 컵 드셨나요? 지금 당장 옆에 물 한 컵 놓고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근육입니다. 65세가 넘어가면 매년 근육이 1%씩 줄어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면 10%예요.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국내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은 낙상 위험이 2.7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81세 박정수님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회복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그 후로는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알고 보니 정수님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식사도 국이랑 밥 위주로만 드시고 단백질은 거의 안 드셨던 거예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지고 단백질을 안 먹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이었습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하세요. 아침에 한 번, 점심 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들기도 20회씩 2세트 정도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이 살아납니다. 식사는 매 끼니마다 달걀이나 두부, 생선을 손바닥만큼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엔 천천히 5회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의자에서 몇 번 일어나셨나요? 지금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 볼까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영양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데요. 이 약들이 사실 몸속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B군을 소모시킵니다. 약은 증상을 관리해주지만 동시에 필요한 영양소를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중 70%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였다고 합니다. 76세 최영철님도 그랬어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손끝이 떨린다고 하셨는데 검사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견과류나 멸치, 바나나, 우유 같은 유제품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한 줌, 멸치 반찬 조금, 바나나 반 개만 드셔도 충분히 보충이 됩니다. 영양제는 음식으로 먼저 채워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손끝이 저린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견과류 한 통 올려놓고 조금씩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사람입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면역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29%나 높았다고 합니다. 82세 한순자님도 남편을 여의고 나서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밥도 대충 드시고 텔레비전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셨죠.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식물 기르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가셨는데 가다 보니 같이 웃고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생기더래요. 2개월 만에 표정이 달라지셨고 식욕도 돌아오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됐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임이나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혼자 있으려는 습관이 실제 질환보다 더 빠르게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전하셨나요?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네 가지가 바로 85세 문턱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물을 잊은 몸, 사라지는 근육, 빠져나가는 영양소, 그리고 길어지는 고립. 이걸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네 가지만 챙기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0세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하루 4번 물 마시기입니다. 수분은 혈액순환과 뇌 건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예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뇌 활동도 둔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권장합니다.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특히 아침 공복에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휴대폰 알람을 활용해서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외출 후, 귀가했을 때,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리면 그냥 습관처럼 물 한 컵 드시는 겁니다.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지만 2주만 하면 몸이 알아서 찾게 됩니다. 오늘 첫 물은 언제 마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하루 3세트 의자 일어나기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순환이 안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 바로 허벅지 근육을 쓰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처음엔 천천히 5회부터 시작하세요. 의자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루 3번, 10회씩 꾸준히 반복하는 겁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로 정해놓으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 한 통의 안부 전화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외로움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부담 갖지 말고 짧게 대화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점심은 뭐 드셨는지, 그런 가벼운 이야기만 나눠도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 산책 후에 전화한다든지, 저녁 식사 후에 전화한다든지 시간을 정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늘 안부 전하고 싶은 사람 누구 떠오르세요? 지금 당장 전화해보세요. 네 번째는 3개월마다 건강 점검입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큰 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치 자체보다 중요한 건 변화의 방향입니다. 혈압이 조금 높더라도 꾸준히 내려가는 추세라면 괜찮은 거예요. 반대로 정상 범위라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 체중, 소변 색깔, 식사량 같은 걸 수첩에 간단히 기록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리해서 보면 내 몸의 패턴이 보입니다. 언제 컨디션이 좋았는지, 언제 안 좋았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혈압 재보셨나요? 집에 혈압계 하나 있으면 정말 유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때마다 단백질 챙기기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자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드세요.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닭가슴살 조금, 이런 식으로요.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달걀이나 두부로 충분합니다. 국이나 밥만 드시지 말고 꼭 반찬에 단백질을 포함시키세요. 아침엔 달걀찜, 점심엔 생선구이, 저녁엔 두부조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질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단백질은 뭘 드셨나요? 내일 아침 식탁에 달걀 1개 올려보세요. 여섯 번째는 저녁 식사 후 30분 걷기입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겁니다. 저녁 먹고 바로 눕지 마시고 천천히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세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몇 분 걸으셨나요? 내일 저녁엔 꼭 걸어보세요. 일곱 번째는 매일 밤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좋았던 것, 점심이 맛있었던 것, 누가 반갑게 인사해준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 때는 이 노트를 펴보세요. 내 삶에 좋은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떠오르시나요? 자기 전에 수첩에 적어보세요. 이 7가지 루틴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반복이 결국 건강한 100세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을 잊은 몸, 사라지는 근육, 빠져나가는 영양소, 길어지는 고립. 이 4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건강의 흐름은 완전히 바뀝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피로, 어지럼, 무기력은 사실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일도 사실은 오랫동안 쌓인 작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물을 안 마시고 움직이지 않고 영양을 채우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몸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반대로 물 한 잔, 의자 일어나기 한 번, 전화 한 통, 이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그 신호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78세 이경우님이 6개월 만에 달라진 것처럼
82세 한순자님이 다시 웃음을 되찾은 것처럼요. 제가 지난 30년간 만난 수많은 분들이 증명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을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근육이 빠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작은 감기도 큰 병이 됩니다. 고립되면 우울해지고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의자 일어나기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균형 감각이 돌아오고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단백질과 영양소를 챙기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 차이가 85세에서 멈추느냐, 100세까지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건강한 100세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컵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한 컵이 100세 인생의 첫 단추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물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효과를 느낄 수 있거든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를 하루 3번만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로 정해놓으면 잊지 않습니다. 한 달만 하면 다리에 힘이 붙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를 늦추는 음식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식품 조합이 있거든요.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들이요. 궁금하시죠? 구독 눌러놓으시면 다음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